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3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설 연휴로 인해 강원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설 당일 처음으로 300명대를 기록했고 하루 만인 어제 400명을 넘어섰는데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오늘부터는 코로나19 진료 체계도 바뀝니다.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강원도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을 넘었습니다. 역대 최다 수치를 또다시 경신한 겁니다. 설 당일 처음으로 300명을 돌파한 지 불과 하루 만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강원도는 하루 확진자 수가 이달 말에서 3월 초 정점에 이르면서 500명대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나 빨리 예상치에 근접한 겁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원도는 이번 급증세가 겨울철 실내 활동 증가와 명절 연휴 동안 다른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인구가 유입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0.5%에 머물던 코로나19 진단검사 양성률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두드러진 최근 8%까지 치솟았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율이 높아지면서 위중증까지 가는 환자 수는 크게 줄었지만 확진자 수 증가로 의료 인력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코로나19 진단 체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선별진료소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자 등 우선 검사 대상자만 PCR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나머지는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검사 또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 지정병원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우선 거친 뒤 양성 판정이 나와야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도내 호흡기 전담 클리닉 지정병원은 3곳으로 춘천과 원주, 삼척에 각각 한 곳씩 있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도내 호흡기 전담 클리닉 지정병원을 2곳 더 늘리고 코로나19 진단과 재택치료까지 모니터링할 동네 병의원을 확보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현재 강원도에서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고속철도망은 3곳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고속철도망은 내부를 잇는 시기를 당기는 것인 만큼 수도권과 연결망을 촘촘하게 하는 것이 지역 발전에 매우 중요한데요. 강화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강원도에서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고속철도망은 3곳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서 남부와 수도권 남부를 잇는 여주 원주선, 영서 중북격인 홍천 용문선, 그리고 경춘선의 GTX 연장입니다. 이 3개 철도망이 완성되면 수도권과 강원도의 교통 연계가 강화돼 지역 개발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된 홍천 용문철도. 2030년 완공을 목표로 8천억 원대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특히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 사업에 선정돼 기대가 한껏 높습니다. 지역에서는 이참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함께 조기 착공을 바라고 있습니다. 사업성 높이기 위해서 역사 주변의 개발 계획을 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든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말 여주 원주 복선전철 기본 계획을 변경 고시했습니다. 21.95 km였던 구간이 22.03km로 소폭 늘었고 사업비도 9,255억 원으로 4천억 원가량 증액됐습니다. 다만 사업 기간이 당초 2023년에서 2027년으로 4년이 늘어났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지난해 12월 제1공구 노반건설공사를 발주했고 오는 7월 설계와 공사업체를 선정해 사업에 착수합니다. 경춘선의 수도권 GTX 연장도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총선 때부터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B 노선의 춘천 연장을 줄기차게 주장했습니다. 내년 착공 예정인 GTX B 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시작해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 마석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광역단의 메가시티로 연결되고 또 수도권을 이런 촘촘한 철도망을 통해 가지고 분산시켜야 되는 그런 당연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새해 들어 여야 대선 후보가 수도권 교충 확충 공약에
GTX 경춘선 연장을 담으면서 사업 시행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원도와 수도권을 고속으로 연결한 철도가 속속 계획되면서 수도권과의 활발한 인적 물적 교류로 지역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시점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현재 강원도에는 5,100여 개의 송전탑이 세워져 있는데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추가로 송전탑 설치가 계획돼 있습니다. 사업 구간 곳곳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하지만 수도권이 지방의 전력을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전력 생산에 따른 혜택은 수도권이 보고 강원도는 피해만 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전탑 건설이 예정된 강릉시 왕산면의 주민들이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 수십여 명이 송전탑 건설 반대를 외치며 집회를 연 것만 최근 2달간 3차례에 달합니다. 주민들은 초고압 송전탑이 들어서면 자연이 훼손되고 삶이 황폐해질 거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자파를 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어필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을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소통하지 못한 채. 한전은 동해안의 발전소가 늘어나면 기존 송전선로의 수송 가능 용량이 한계에 다다른다며 송전탑 추가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에서 신가평 변전소까지 230km에 걸쳐 초고압 송전탑 400여 개를 추가로 지어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낸다는 계획입니다. 수도권이 지방의 전력을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송전탑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지역의 발전량을 전력 소비량으로 나눈 비율을 일컫는 전력 자립도는 강원도가 175%가 넘는 반면 서울은 3.9%에 그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지역 내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모든 전력 소비를 충당하고도 남지만 수도권은 발전량보다 전력 소비량이 월등히 많다는 의미입니다. 지방에서 전기를 받기 때문에 그만큼 자체적으로 발전소를 지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전선을 땅에 묻는 지중화도 차별이 심합니다. 강원도의 송전선로 지중화율은 2.1%로 예전보다는 올랐지만 90%에 육박하는 서울 등 대도시와 비교하면 여전히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지중화 사업은 한전과 지자체가 공사비를 함께 부담하는 구조이다 보니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에 지중화 사업이 편중되면서 격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돈 문제 때문에 지금 다 못하고 있는 거고, 상대적으로 서울 수도권의 경우에는 뭐 거의 다 지중화가 돼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지역들은 거의 안 돼 있는 거죠. 지자체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중화 사업의 국비를 지원하는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6월 시행됐지만 다른 용도에도 사용이 많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2025년까지만 지원하는 내용이어서 사업 확대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도내 아동 관련 수당이 확대됐습니다. 강원도는 매월 40만 원 지급하던 육아 기본 수당을 올해부터는 10만 원 인상된 50만 원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출생아부터는 오는 4월부터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나이도 만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그 대상이 확대됩니다. 또 0세에서 1세 아동에게는 매월 30만 원을 현금으로 주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도 지원합니다. 강원도가 올해 6살 이상의 모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9만 8,300명에게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10만 원씩 총 98억 3,630만 원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존 대상자는 자동 재충전되고 신규 발급은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모바일 앱,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문화누리카드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가맹점 발굴과 홍보 활동을 추진한 결과 이용 실적이 89%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민의 평균 연령이 45.5세로 5년 새 3살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강원도민의 평균 연령은 남성의 경우 43.9세로
5년 전보다 2.9세 늘어났고 여성은 47.1세로 2.8세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연령은 남성의 경우 41.7세로 2.5세 늘어나고 여성은 44.1세로 2.4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강원도보다는 작은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 탈락한 52개 대학에 재도전 기회를 주고 13개 대학을 추가 선정하는 생존 경쟁이 본격화됩니다. 교육부는 최근 일반대 25곳, 전문대 27곳 등 52개 미선전 대학을 대상으로 일반 재정지원 대학 추가 선정 설명회를 열어 추가 선정 계획안과 평가안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달 중 확정안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4월 말까지 대학별 보고서가 제출되고 서면과 대면 심사를 거쳐 5월쯤 최종 결과가 발표될 전망입니다. 도내 대학은 일반대 2곳과 전문대 5곳 등 7개 대학이 미선정돼 재도전 경쟁에 뛰어듭니다. 강원도는 지역에 특화된 전통과 문화, 인물 등을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는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특히 올해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e스포츠를 계기로 관련 대회 개최를 지원하고 게임 산업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국도비 7억 원을 투입해 강원문화재단 강원영상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최근 10년간 도내에서는 한 해 평균 72건의 산불이 나면서 축구장 면적의 770배가 넘는 551헥타르의 산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산불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44%로 가장 많았고 논 밭두렁과 쓰레기 소각이 1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